그거 말고 이제 또 좀 재밌었던 게 제가 이제 청담동에서 이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병원을 1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위치가 청담동이니까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진짜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직접 진료를 보고 수의사지만 연예인 분들 보면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TV에서 보다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구의 탑스동물 메디컬센터 외과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세원 수의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수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처음에는 이제 의학 계열 쪽으로 전부 생각을 하고 있다가 공부를 하다가 또 저희 집에 강아지를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그 부모님도 강아지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하셨고 그 외삼촌 외숙모님이 수의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동물병원도 좀 자주 놀러 가고 하시는 것도 보면서 수의사의 꿈을 키우게 되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수의대에 가보니까 수의대를 오고 싶어서 온 학생은 저 때는 좀 적었어요. 의대에 못 가서 온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성적 맞춰서 온 사람 아니면 저처럼 이제 수의대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수의사에 대한 그게 높아지면서 실제로 진짜 수의대를 가고 싶어서 가는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모든 동물을 진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못하죠. 너무 종이 다양하잖아요. 사람 빼고 모든 동물을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보통 개, 고양이만 보는데 보통 이제 자기가 보는 것만 보고 그게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뭐 안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저는 이제 외과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주로 하게 되는데 품종도 이제 이렇게 나뉘지만 이제 과도 이제 이렇게 세분화 되거든요. 외과, 뭐 내과, 뭐 영상의학과, 안과, 치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처럼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점점 아마 이게 세분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적응하기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일단 의학이긴 하지만 그 강아지, 고양이는 아픈 걸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면 뭐 무릎이 아프다, 배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강아지, 고양이는 말을 못 하니까 일단 그걸 저희가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처음 이제 제가 진료를 갔을 때 그 보호자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예상되는 질병 리스트를 이렇게 적어요. 이 질병 리스트를 점점 줄여 나가는 게 저희 이제 수의사들의 능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를 굉장히 또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 못하는 동물을 진료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이제 이 많은 검사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보호자님하고 또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호자님이 이제 치료의 그 주는 아니잖아요. 이제 치료를 하러 이제 아이를 데려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통의 어려움, 보호자님과의 소통의 어려움도 있고 비용도 이제 검사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사람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이제 제가 생각해도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검사 이유를 설명드리고 보호자님이 생각하셨을 때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결국은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를 잘 하면 결국 이제 만족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되게 당연한 사실인데도 듣기 전에는 왜 이제 저도 애견이 있으니까 그쵸. 동물병원 데리고 가면은 아니, 뭐 이렇게 쓸데없는 검사를 많이 해?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들어요. 솔직히. 맞아요. 근데 이렇게 딱 말을 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보호자님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수의사면 딱 보면 모르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딱 보면 알면 좋겠어요. 정말로.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을 잘 해내는 게 이제 수의사의 능력인 것 같고요. 뭐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릎 수술하다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수의사도 원인을 모르고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잡을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 경우에는 보통 병원 측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요? 뜻밖의 이제 강아지가 죽거나 이러면. 그렇죠. 이제 저희도 신이 아닌 이상 이제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수술 같은 경우에는 마취라는 굉장히 위험한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마취를 했을 때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저도 있었거든요. 사전에 이제 그래서 동의를 다 받긴 하잖아요. 그죠? 동의서를 이제 쓰게 되는데 그때 꼭 말씀을 다 드리죠. 일단은. 그러니까 뭐 생길 수 있는 모든 부작용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구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막상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보호자님들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으니까 굉장히 상심도 크시고 화도 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뭐 얼마만큼 이제 교감이 있었느냐 어떤 신뢰관계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정해져 있는 매뉴얼 같은 건 없는 거네요. 네, 없고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간과하고 넘어갈 경우에는 사전에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죠.
수의학에서도 마취과 전문인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게 원래는 없었는데요. 지금 있어요. 마취과 전문이 있는데 그 서울대에만 지금 이제 있고요. 그러니까 대학원으로 이제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사람이 적기는 해요. 현장에는 거의 없고. 현장에는 많이 없고 저도 이제 외과니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마취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익혀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병원을 직접 가진 않았고 수술할 때 여자친구가 갔는데 마취 동의서 같은 것도 받지 않았고 워낙 그 수의사분이 그 무릎 수술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 도중에 문제 없다 하고 그냥 진행을 한 거죠. 위험성도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서 직접 가서 제가 따졌을 때는 본인도 막 인정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깔끔하게 인정을 해버리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나는데 너무 이제 수의사분이 죄송해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는 이제 장례 비용이랑 수술 비용 그걸로만 그냥 마무리를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빼앗긴 느낌이어서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되게 슬프고. 맞아요. 근데 이제 수의사분들은 그런 일들이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보호자들 매일매일 만나야 되잖아요. 맞아요.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면 감정 소비를 많이 하지 않을까, 선물을. 맞아요. 이제 거의 강아지들은 자식처럼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맨날 보잖아요. 새로운 보호자, 새로운 강아지를 계속 보기 때문에 물론 저도 이제 강아지를 좋아해서 수의사가 됐기 때문에 뭐 귀여운 강아지 이렇게 오면 되게 좋고 뭐 진료 볼 때도 재미있고 이렇게 한데 그 이제 아픈 애들이 이제 대다수기 때문에 그런 애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세심하게 하지 않으면 보호자님들 다 느끼죠. 대충 하는구나. 아니면 뭐 신경을 좀 덜 쓴다. 이런 거를 아시기 때문에 늘 이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실력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감정적인 부분도 잘 챙겨야 되는 직업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을 들으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거든요. 하나는 제가 이제 외과를 전공해서 외과 대학원에 있었는데 제가 졸업 논문으로 강아지 디스크에 관해서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스크에 관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필드에 나가서 디스크 수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첫 이제 디스크 환자죠. 어떻게 보면 밖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못 걷던 아이였거든요.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 만에 걷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호자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도 너무 이제 보람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이거는 수의사로서의 어떤 그런 거고. 그분은 엄청 이 병원만 다니겠네요. 네. 정말 완전히 신뢰하세요. 그래서 멀리 계시는데도 저한테 오셔서 꼭 진료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거 말고 이제 또 좀 재밌었던 게 제가 이제 청담동에서 이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병원을 1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위치가 청담동이니까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진짜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직접 진료를 보고 수의사지만 연예인 분들 보면 그때 신기하잖아요. TV에서 보다가 뭐 유명하신 분들로 뭐 도끼, 래퍼 도끼, 저도 이제 힙합을 좋아해가지고 치타, 아니 뭐 이승기, 배우 공효진님, 뭐 또 엄청 많이 오셨죠. 공현주님, 뭐 트와이스 분들이나 블랙핑크 뭐 되게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기도 했고. 사인 받았어요? 사인은 못 받고 또 이제 너무 아는 척을 하면 약간 실례될까봐. 맞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 병원 끝나고 이제 나오기 전쯤에는 이게 사진 한번 찍어도 되겠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가지고 사진 찍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의학에서 외과 분야에서는 가장 힘든 수술은 뭐예요? 수의사마다 또 이제 그렇죠. 외과 수의사마다 본인들이 이제 좋아하는 게 있고 또 많이 하는 게 있거든요. 보통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무릎 수술 많이 하고 또 뭐 고관절 수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뭐 어려운 거라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심장 수술 그런 거는 이제 생사가 바로 걸려 있다 보니까 진짜 수술 중에 이제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기술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그건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등록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장칩도 있고 외장칩도 있는데 어느 걸 선택하는 게 더 좋은지. 우선은 저도 이제 반려동물 등록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당연히 이제 외장칩은 부작용이 없겠죠. 몸에 심는 게 아니고 그냥 밖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내장칩의 경우에 이제 굉장히 보호자님들이 공포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망했다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고 아니면 뭐 부작용이 많다더라 이런 걸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저는 일단 죽었다는 얘기는 사실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요? 겪어보지도 못했고 저도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과거에 영국에서 이제 14년 정도 이제 연구를 한 게 있더라고요. 통계적으로 370만 건 중에서 부작용이 390건 정도.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로 치면은 거의 0.01%예요. 그러니까 엄청 낮은 거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그 300 몇 건 중에서 대부분이 그냥 이제 마이크로칩이라고 한 내장칩을 씹었을 때 위치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든지 없어진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이게 인식이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칩 자체의 이제 불량 그런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사실상 내장칩의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보호자님하고 상담을 할 때 내장칩을 권해드리는데 저희가 반려동물 등록을 하는 이유가 그 동물을 이제 유기하지 않게끔 방지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 찾게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외장칩을 하면 외장칩이 없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떼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취지와는 내장칩이 제일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내장칩을 무조건 권해드리고 있어요.